식당 사장님들,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수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 요즘 매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실행에 옮기셔도 매출 2배까지는 금방 상승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신혼 초에 월급은 아껴도 마이너스, 결국은 선택지가 없어 자영업으로 내몰렸는데 그건 기회가 아니라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서비스의 품질만큼은 누구보다도 자부했지만 손님은커녕 문의 전화조차 2, 3일에 한 통 올까 말까였죠. 마음은 간절했는데 그 간절함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큰 결심을 하고 500만 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들고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첫 번째는 팔 물건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비단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업, 식당 등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팔 물건은 있는데 살 고객이 없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참고로 모든 업종에 다 블로그가 잘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 대표님은 1년 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대표님이십니다. 새로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홍보마저 잘 안 돼서 막막한 상황이셨어요. 이분은 동종업계의 다른 분들에 비해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이 제로일 때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셨고 3개월 만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돌파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었죠. 다른 마케팅은 일절 안 하시고 오로지 블로그로만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동종업계 누구보다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계시고 일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분의 블로그 마케팅 대행 의뢰를 받고 이분이 속한 사업에 대해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기가 막힌 홍보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 업계에서는 실력이 평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종 자체가 어지간한 기술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미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만 계셨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사업 종사자분들이 특허를 갖고 계셨는데 그 내용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특허에 대한 언급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저는 특허를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실력도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하니 이왕이면 특허까지 받아서 실력이 입증된 업체에 맡기자는 내용이었죠. 정말 이 작은 차이가 현재 이 대표님처럼 잘된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을 하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하는 일이 내내 그런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마케팅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마치 서울대 안에서는 서울대생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차별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찾아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다른 플랫폼이 아닌 블로그 마케팅을 했을까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단지, 현수막 광고 등이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유튜브, 인스타, 틱톡, X, 스레드, 플레이스 등 정말 다양한 홍보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 업종의 특성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업종, 그리고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성, 전문 직업군인 경우에는 블로그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블로그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장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손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블로그가 유리한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손님이란 누구일까요? 우선 내 손님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식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님은 배가 고픈데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손님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배가 고픈데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이겠죠. 또 내가 아침 장사를 하는지 점심 장사를 하는지 또는 저녁 장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파는지에 따라서 손님의 대상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손님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구체화했다면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알아야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을
딱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 내 손님을 정확하게 검색어를 통해서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로 순위를 잡고 고객의 눈에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위 노출의 개념입니다. 둘째, 고객에게 나를 더 잘 알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싼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합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지만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알아보지는 않죠. 하지만 집에서 사용할 정수기를 사기 위해서는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블로그는 정수기처럼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를 더 잘 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신뢰도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블로그는 설득에 유리합니다. 새로운 업종 또는 다른 차별화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와 함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시간을 투자하여서 읽을 준비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글이 길어져도 내용만 좋다면 이탈이 적죠. 그래서 글을 잘 쓰면 설득이 잘 돼서 전환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플레이스나 파워링크에 상위 노출되면 가격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지만 블로그에 글을 읽고 나면 바로 견적을 보러 와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거든요. 10통의 견적 문의보다 한 통의 방문 요청이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써도 연락이 하나도 없던데요. 심지어 관리 대행 해보라고 해서 맡겼는데도 연락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업종이 블로그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블로그 외에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당근, 파워링크, 유튜브, 워드프레스까지 업종에 맞춰 다양한 플랫폼으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잘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네이버 검색어의 검색량. 네이버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1개월 동안 서울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신 분이 이만큼 계십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수요가 있는 업종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위 노출입니다. 결국 보여지는 글을 써야 하거든요. 순위가 밀린다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내 글을 읽을 수 없죠. 즉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성공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블로그를 추천한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네이버 이용률이 모든 포털 중 가장 앞서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중 절반 이상은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큰 물에 가서 놀으라는 말이 있죠. 즉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일수록 홍보가 잘 안 될수록 네이버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홍대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홍대 맛집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 블로그로는 상위 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대 맛집이 궁금한 사람들 중에서 홍대 게장 맛집, 홍대 파스타 맛집 같이 더욱 세부적인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상위 노출 공략이 가능한 것이 네이버 플랫폼의 특장점입니다. 즉 홍대 맛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검색어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 검색 수요가 조금 적더라도 내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로 글을 쓰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상위 노출을 잘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기간만 무려 1년이 걸렸는데요. 내 블로그 지수를 입력하고 내 업종 키워드를 입력하면 내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빠르게 탐색해 볼 수 있죠. 블로그 지수가 낮고 블로그 글 발행 개수도 낮고 올 3월에 시작한 블로그인데도 글 하나 써서 50명이 들어왔고 이 중 30명이 고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쉽지는 않지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 시장이 네이버 블로그라는 거죠. 그러니 제 입장에선 블로그가 여러분의 업종과 맞는다면 홍보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블로그는 최소 3개월 이후에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성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히 드문데요. 지금 이분은 제가 운이 좋게 맡게 된 분인데 부동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보시면 1년 동안 글 5개를 쓰셨고 마음 잡고 쓰셨는데 글 하나 쓸 때마다 3시간에서 4시간씩 걸려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테스트로 맡겨보겠다고 글 5개를 맡겨주셨고, 그 다음에는 10개를 맡겨주셨고, 지금은 20개를 맡기고 계십니다. 이분도 다른 업체분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영상 촬영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각 매물의 장점을 요약해서 같이 정리해드리니 연락이 정말 많이 늘어나셔서 요즘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소장님이십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카페도 같이 글을 올려드리는데요. 보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죠. 요즘 부동산 시장 죽었다는데 홀로 바쁘신 소장님이 되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대표님은 인수합병 관련 블로그를 위탁하셨는데, 제가 인수합병이나 M&A에 대한 개념은 아예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탁을 하셔서 시장을 보니까 이게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블로그 대행 업체들에서 글을 쓰시는지 글 내용이 조금 어폐도 안 맞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쓰면 승산이 있겠구나 싶어서 책을 보면서 글을 작성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를 드리고 대표님이 검토를 해주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3권 정도 읽다 보니까 이 대표님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발행했더니 다른 글들보다 전문성이 느껴져서 연락을 준다는 고객님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면서 과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업종이 잘 맞는다면 블로그는 월 1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로만 글을 작성합니다. 둘째, 매월 블로그 누락글을 확인하면서 품질 관리도 신경을 씁니다. 참고로 2년, 3년 전에 쓴 글도 누락이 계속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블로그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글을 어느 정도 작성하게 되면 어떤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는 집중 관리합니다. 약 30개의 키워드를 주 단위로 순위를 체크해서 밀리는 건 바로바로 다시 글을 발행하는 거죠. 물론 이건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 되는 키워드는 계속 상위 노출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 매출이 안 올라가고 싶어도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블로그 관리 대행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블로그 관리 대행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 2개를 블로그 관리 대행을 맡겨봤는데요. 먼저 3만원짜리 관리 대행을 맡긴 블로그는 내용이 어폐가 안 맞거나 내 업종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또한 요즘은 블로그도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이미지 작업이 명함, 썸네일만 제작해 주다 보니 매출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원 등 대형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2번째 블로그를 맡겨봤습니다. 이미지까지 작업을 해주는데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관리 대행이 있더라고요. 10만원짜리는 퀄리티는 좋지만 글 10개만 발행해도 100만원이라 부담이 되었고 8만원짜리로 맡겨봤습니다. 블로그 2개를 운영하면서 3만원짜리와 8만원짜리 테스트를 한 결과 이미지를 작업해서 올리는 8만원짜리 블로그 관리 대행이 매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8만원짜리 퀄리티의 품질 기준을 맞추고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가는 더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현재는 8만원짜리 퀄리티의 블로그 글을 단가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효과도 상당히 좋고 고객님들도 만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글 1000자에서 2000자 정도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 이상 글자 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글자 수를 이 정도로 맞추고 있고요. 이미지는 저희 디자이너 분들이 매출에 보다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제작해서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블로그 마케팅이 필요하시다고 느껴지시나요? 막상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먼저 현재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직접 검토하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에 블로그 마케팅을 맡겼다가 시간과 돈만 낭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먼저 블로그 글 5개를 직접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제 스타일과 방식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신 후 괜찮겠다 싶을 때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몇 개월치 몇 년치 선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달 결과를
계약서를 보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따라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고, 혹시 이 과정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도움이 되신다면 저 역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